여러분의 과학 강사 관이지케입니다. 오늘 배울 건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빅뱅 이론, 빅뱅 우주론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스펙트럼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는데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여러 색의 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빛이 이제 나오잖아요. 기본 빛에서 이렇게 쫙 되면 얘를 통과하면 이렇게 쫙 하고 펼쳐지는 거. 이게 스펙트럼이다라고 되겠습니다. 빛의 굴절 정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세 종류가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중에 이제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 광원에서 내보내거든요. 이 예시들 세 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요약하면 기본 빛입니다. 기본 빛에서는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하고 펼쳐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백열등, 별빛, 일반 빛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검은 흡수선이 나오는데 차가운 성운, 먼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에 있는 먼지 덩어리인데요. 얘네를 통과할 때 이렇게 검은 선이 나옵니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 빛이 이렇게 쫙 가잖아요.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을 흡수를 해가요. 얘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부분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통과 부분이 이 검은 선이 흡수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적은 성운이 가져간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온 성운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온 성운 성분이 저온 성운이 가져간 이 검은 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인데 가열된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해요. 자, 그래서 아까 차가운 애가 특정 파장을 흡수해 갔죠. 그럼 뜨거운 먼지는 역시나 이번에도 먼지 덩어리란 말이에요. 모든 빛을 다 내뿜지를 못해요. 먼지들은 특정 파장만 방출을 해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으로 특정 파장의 선만 이렇게 쫙 하고 나옵니다. 예시들 알아두면 되는데 기체 방전관이란 데서는 특정 파장만 나오고요. 뜨거운 별 주위 고온 성운에서 나오는 빛이다. 뜨거운 먼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어떤 먼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특정 파장만 내뿜는다. 이렇게 계속 알고 계셔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거 중2 때 배운 거예요. 원소 종류에 따라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다? 원소 종류를 대충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예시로 몇 개를 적어 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안쪽을 1층, 바깥쪽을 2층이라고 했을 때 안쪽이 낮아요. 얘가 높은 곳이에요. 에너지도 낮아요. 에너지 낮은 곳이고요. 바깥쪽이 에너지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번에서 2번, 3번 가는 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흡수하는 거고 3번에서 2번으로 1번으로 떨어지는 거 에너지 감소하고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흡수 과정이고 여긴 방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흡수 스펙트럼은 차가운 기체가 어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지가 여기로 올라가려고 멀쩡히 길 가던 빛을 지가 뺏어 먹는 겁니다. 얘가 지금 차가운 기체가 자기가 올라가려고 뺏어 가지고 기본 빛이 이만큼이 뺏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지가 뜨거우니까 지가 다시 원래대로 데려오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빛이 밖으로 펑 하고 뱉어냅니다. 다시 뱉어낸 부분이에요. 뱉음. 뱉어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공부한 건가요? 이게 중요하죠.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왜 공부한 건지가 중요해요. 선 위치, 선 개수, 선 간격으로 원소 종류 알 수 있어요. 이거 중2 때 한 거. 요거가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아까 그 선이나 방출선이나 해 가지고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다음에 흡수선의 세기, 원소 밀도, 선폭 두께 비교. 자,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거 선폭 두께, 그 선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대학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글자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구성의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 그래서 이 밑에 이 얘기예요. 분석해 봤더니 우주는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3대 1이더라 질량. 그냥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알아냈다를 하기 위해서 위에 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적힌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배경 지식인데 나중에 또 하는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가시광선이라는 건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적외선이 뜻이 빨강 바깥선이란 뜻이에요. 그럼 자외선은 보라 바깥선이란 뜻이거든요. 보라보다 왼쪽에 있어서 자외선이고요. 빨강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적외선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긴 이런 느낌의 빛이고 안 아파요. 안전한 빛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강력한 그런 빛이에요. 위험한 아픈 빛이에요. 그러니까 자외선 많이 쐬면은 막 피부암 걸린다, 엑스레이 많이 쬐면 위험하다 한 얘기가 뭐 요런 얘기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세면, 보라색보다 더 세면 위험하고요. 빨간색보다 더 하면은 뭐 그냥 다른 용도다, 전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많이 맞아도 괜찮다. 요것만 봤을 때는 일단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랑 헬륨 질량이 우주가 3대 1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수소가 74%, 헬륨이 24%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 더 해보면 밑에 이 개수비는 무슨 말인가요? 수소는 질량이 한 개 질량이 1이고요. 헬륨은 한 개 질량이 4예요. 그런데 전체 질량비가 3대 1이거든요. 개수를 따져볼게요. 개수비가 얘가 12개가 있고요. 헬륨이 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짜리가 12개 있으니까 12고요. 4짜리가 1개 있으니까 4라서 약분하면 3대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질량비가 3대 1이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개수가 수소가 12개, 헬륨이 1개 있으면은 전체 질량비가 3대 1 나올 수 있구나 해서 덤으로 알아낸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론 논쟁입니다. 옛날 옛적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안 커진다고 했고요. 르메트랑 프리드먼은 우주가 커진다고 했어요. 근데 허블이 동결시켰습니다. 해봤더니 먼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진다.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허블 법칙 알아냈다고 합니다. V는 HR. 멀리 있을수록 멀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가 되겠습니다. H는 그냥 상수입니다. 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지 않겠냐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때 중간 과정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용어 정도만 한번 볼게요. 적색편이라는 걸 관측을 했다. 멀어질 때 빛의 파장이 길어져 흡수선이 붉은색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얘기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될수록 빨간색인데 뭐 그렇다 정도가 되고 먼은 알수록 파장 변화량이 크다 이런 건데 요거를 알아둬야 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런 단어만 적색편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멀어졌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과학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많이 배우는데 이거를 다 배우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해서 일단은 용어만 알아두시고 배경 지식으로 두시고 우리가 나중에 과학, 지구과학, 물리학 고를 학생들만 그때 가서 이걸 추가로 배울 테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를 미래에 배울 것이다. 자세히 배울 것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때요? 커진대요.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커진대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암기 용도예요. H를 아까 구했잖아요. 허블 상수가 H였는데 얘 역수가 138억 살 우주 나이 알 수 있고요. 거속시 우리 구했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몇이에요?
h분의 1 이고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그거 두 개 곱하니까 어때? 우주 크기가 떴대요. h분의 c.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원리가 사실은 이러면 길이 아니에요? 이게 크기예요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수능 때 잠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실제로 크기, 우리가 아는 그 크기로 바꾸고 싶으면 세제곱 해야 돼요. 근데 크기를 그냥 일단 길이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뭘 공부하면 되냐면요. 좀 우리 학교가 좀 쉬운 학교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냥 알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뭔진 몰라.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입니다. 둘 다 커진대요. 커지는 것까지 됐잖아요. 어떻게 커지냐예요. 빅뱅 우주론 가모프 씨가 말한 거는 이렇게 커진대요. 옛날 옛적에는 별이 좁은 데 있었는데 커지니까 별이 넓게 살았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량은 일정해요. 대신에 추워지죠. 점점 나 혼자밖에 없는데 벽만 늘어나, 방만 커져. 그러면 춥겠죠, 점점. 자, 정상우주론 같은 경우는 방이 늘어났으니까 같이 안에 별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질량이 증가하는데 질량 보존 법칙 우리 배웠잖아요. 중3 때 배웠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 빅뱅 우주론이 이겼다. 근데 빅뱅 우주론 이거 가지고는 아직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 증거 이거 두 가지. 수행평가용입니다. 거의 수행평가 기본적으로 이거 맨날 하라고 하는 아주 완전 중요한 내용이라서 첫 번째 수소랑 헬륨 질량비 3대1 예측을 했어요. 내 말이 맞으면 수소랑 헬륨이 3대1일 거야 했는데 앞에서 그래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선폭으로 74대 24 증명해가지고 빅뱅 우주 초기에 생성됐다 해서 알아낸 겁니다.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을 것이다만 증명을 하면 됐는데 펜지어스랑 윌슨이랑 과학자가 지상 전파 안테나를 관측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얘도 맞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내용은 뭐냐면요. 우주 배경 복사가 뭔가요?만 확인하면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화학적인 지식을 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은 일단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기적 중성이란 말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이거예요. 이온이 뭔지는 알죠.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이온인데 예를 들어서 H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이건 뭐야? 전자를 한 개 잃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속성이 우세한 건데 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탄소 해보면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거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자핵은 플러스 극이고 무거워요. 질량이 있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고 가벼워요. 무게에서 그냥 일단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그림을 끝까지 그려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뭉쳐져 있고 바깥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성자랑 중성자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양성자가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극을 담당하는 애고 중성자는 중성을 담당하는 애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친구다입니다. 둘 다 뭘 담당하는 거냐? 무거운 거 담당하는 거예요. 얘가 무거운 이유.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어서 무겁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나 더 가면 쿼크라는 게 있어요. 업 쿼크, 위 쿼크랑 아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쿼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자라는 건데요. 분해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쿼크랑 전자인데 12종류가 있지만 우리는 3종류만 딱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전자 이렇게 3개만 공부하면 끝입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업 쿼크, 위 쿼크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3분의 2짜리 두 개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플러스 1 뜹니다.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 1입니다. 자, 중성자 플러스 3분의 2짜리 한 개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두 개 하면 어떻게 돼요?
0 뜹니다. 그래서 얘가 0 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 이고 중성자가 0 이다 이렇게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1 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볼 부분이 원자는 또 중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자가 플러스 1 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1 이잖아요. 원자는 0 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8개 있으면 전자도 8개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8, 마이너스 8 균형을 이뤄서 얘는 위에 아무것도 안 적힌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거나 잃으면 이온인데, 그래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양성자 8개인데 전자는 8개에다가 전자 2개를 더 먹은 10개인 상태다. 이런 상태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적인 지식인데 미리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그런 사실입니다. 초반부가 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 복습도 있고 요런 부분. 자, 그래서 여기 우주의 역사인데요. 뭐가 되게 많죠. 요약해서 최대한 해 줄게요. 공부할 것만 이렇게 봅시다. 1 초, 3 분, 38만 년.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초 전. 자, 그래서 태초에 빅뱅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쿼크랑 전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요. 양성자 수소 원자의 값 중성자 8대 8에서 14대 2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1 초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만들어졌어요? 양성자 중성자까지. 더 나아가서 양성자랑 수소 원자핵하고 같은 물질이라서 양성자 겸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까지가 되겠습니다. 3분의 온도까지 기억해 주세요. 10억 켈빈 헬륨 원자핵. 그래서 3대 1, 12대 1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3대 1이 된 거예요. 개수 비론 12대 1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38만 년 3000도를 찍었을 때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우주 배경 복사가 생성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30 아이고야. 요거 체크를 잘못했어요. 138억 전 1초일 때는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까지 됐습니다. 이게 수소 원자핵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3분일 때 헬륨 원자핵 그래서 H 플러스 대 He 플러스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3대 1 뜬 겁니다. 개수비 12대 1 떴어요. 그러 다음에 38만 년에서 이제 원자가 된 겁니다. 그러고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는 고1 때 배우는 내용은 아닌데 좀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이 밑에 있는 이거를 대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양성자수, 원자 번호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거든요. 양성자가 1개고 얘는 양성자 2개란 얘기인데 얘는 이제 뭐 우리가 폭발할 때 쓰고 폭탄 만들 때 쓰고 이런 거 쓰는 용도잖아요. 헬륨은 근데 목소리 바꾸고 풍선에 넣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래서 막 이론적으로 여기다가 양성자를 1개만 더 붙이면 안전한 목소리만 바꾸는 그런 물질로 아예 바뀌어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성자만 붙였다 뗐다 하면은 아예 성질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물질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적혀 있는 숫자는 질량수예요.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전자는요? 전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벼워서 무시하는 겁니다. 일단은 질량수에 포함이 안 된다. 너무 가벼우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가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구나. 무게가 얘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는 하나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죠. 질량 체크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뭘 공부하는 거냐? 아까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수소 원자핵과 양성자는 같은 물질이다. 이걸 설명을 해 주려고 한 건데요. 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가 1개예요. 일단 이거 보면은. 그리고 질량수도 1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친 게 1인 거니까 중성자는 0 뜨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자핵이니까 전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양성자 1개짜리 물질이구나라고 돼서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구나, 같은 말이구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도 보면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만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에요. 이 숫자 계산해 보면. 전자는 없으니까, 원자핵이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0이라 쓰고, 여기는 전자 2개 없음 이란 뜻이라서 2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빅뱅 핵합성 이 과정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수소가 있었는데 중성자랑 양성자랑 점점 붙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양성자를 먼저 붙여도 되고 중성자를 먼저 붙여도 되잖아요.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여러 개로 나뉘는 건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3-4 루트가 나와야 되는데 2 루트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처음엔 일단 중성자를 무조건 고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순서로 할지 중성자, 양성자 순서로 할지 요 차이만 있기 때문에 루트는 2개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는. 더 자세히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인데 2학기 때 메인으로 좀 더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모프가 3대1 예측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측했냐면 옛날 옛적엔 양성자, 중성자가 8개씩 있었는데 점점 추워지면서 양성자가 8개가 14개가 됐고 중성자 8개는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14개 중에 12개는 얘가 돼서 수소 원자핵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 2개 남았죠. 그럼 요렇게 2개가 합쳐져 가지고 헬륨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무게가 12대 4, 3대 1 됐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증명했다. 요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 볼 거 아까 위에서 38만 년일 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한 건데 그것만 증명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빅뱅 38만 년 후 3000도까지 즉 2700도예요. 3000 켈빈.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간 빛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복사라고 하는데 카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빛 덩어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우주에 옛날 옛적에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요. 원자핵 전자가 이렇게 따로따로예요. 전자랑 원자핵이랑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빛이 막 휘어요. 방해를 받아서 휘었어. 그러니까 우주가 어때? 앞을 봤는데 난 여기 있는 걸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신기루가 막 보여. 엉뚱한 게 보여.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빛이 어차피 이렇게 간단하게 있는 게 아니죠. 또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막 머리가 3개 달린 그런 형태로 막 보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다가 38만 년 후에 드디어 추워지니까 원자가 됐어요. 붙었어요, 둘이. 원자핵이랑 전자랑. 그러니까 빛을 방해를 안 하니까 빛이 직진, 이때 처음 직진한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진짜 시작이죠, 이때부터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특징도 체크하는 것만 암기하면 될 것 같아요. 3000도 38만 년 후에 현재는 2.7 켈빈, 영하 270도, 3도만 더 내려가면 절대 영도 돼서 다 얼어 죽고 끝납니다. 자, 등방성, 모든 방향, 균등성, 같은 색이. 그래서 미세한 차이 정도는 있다. 가모프가 예측했고 펜지어스 윌슨이 지상전파 안테나를 관측해서 증명했다. 요 정도가 요약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요거예요. 빅뱅 우주론이 있었는데 증거가 2가지 있고 3대 1하고 우주 배경 복사였는데 얘는 스펙트럼으로 됐고 얘는 관측으로 증명했다. 이러고 끝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